외국인, 개인, 법인, 외국 정부 등이 있죠. 등이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우셨던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매매 계약했다면 계약한 날부터 며칠?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빠졌죠. 그럼 지금 특례 조항이란 말은 매매 계약 빼고 나머지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 어떻게 취득할 겁니까? 신고 대상이면 신고하고 허가 대상이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등의 취득 특례 나오면 뭐는 제외다. 매매 계약은 제외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30일 신고 대상인 매매 빼고 나머지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특례조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매매 계약 방법인가 아닌가로 나누시면 돼. 매매 계약 방법은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며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면 매매 계약이 아닌 요걸 규제하게 한 것이 특례조항이다. 그래서 표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하면 어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매매 계약은 특례조항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제외입니다. 30일 신고 대상인 매매는 빼고 그 말을 법대로 표현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빼고 매매가 아닌 방법으로 결론이 정여 계약을 해서 취득할 수도 있다 없다? 정여 계약은 매매가 아니죠. 30일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계약한 날부터 며칠? 60일. 요 두 가지는 계약인데 계약이 아닌 상속이나 경매로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그러면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처음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그 소유자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외국 국적 취득하면 외국인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도 있겠죠. 국적은 바뀌었지만 그러면 현재 보유하게 된 사람은 현재 누가 된 거예요? 외국인이 된 다음이니까 계속 보유 신고하라고.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30일은 빼고 정여 계약하면 60일, 계약 외하면 6개월, 계속 보유 6개월 이렇게. 이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도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인 30일 신고하자면 500만 원,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 100분의 10인데 특례 조항은 매매가 아닌 방법이기 때문에 정여 계약은 300만 원 이하, 나머지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거 연결하는 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자, 허가 대상은 신고 대상인 부동산하고 허가 대상인 토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허가 대상이다 그 말은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증이 나오면 그때 계약해서 가져가라. 종료 목적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요 구역 지역이 시험 나올 겁니다. 올해부터 나오는 게 이겁니다. 군사, 문화, 유산, 생물, 생태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요 구역 지역에 있는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할 때는 종료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신고해서 취득할 수가 없고 사전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뭐? 무효.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으면 이것도 개정법인데 허가 신청 받으면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유구역은 국방 목적상 워낙 중요하죠. 허가 신청 받으면 국방부 장관하고 국가정보원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니까 기간이 좀 있다 보니 원칙은 요거 빼고 나머지는 15일 이내에 허가 불가 처분합니다. 요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매매 계약인 30일 신고 대상인가 아닌가로 구분됩니다. 매매 계약은 특례 조항에 적용되지 않고 매매가 아닌 방법일 때 이때 특례 조항에 적용됩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자, 허가 대상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이번에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34일까지는 이렇게 암기했다고 했고 군사, 문화, 생물, 생태, 구역 지역일 때만 허가 대상이 이렇게 했어요.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른 유산, 또 보호구역도 허가 대상이다. 요거 개정법이니까 모의고사에서부터 다루겠죠. 자, 그러면 이건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허가 신청을 해서 누구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한 사람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은 허가받았기 때문에 유효하겠죠. 유효하니까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지만
허가 대상 구역 지역인데 허가도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뭐? 무효니까 취득할 수 없고 감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허가 등의 처분은 원칙은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데 요건 30일짜리도 있다는 것을 1, 2월 달에 개정법 넣어서 다시 설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나머지는 허가 신청 받으면 15일. 나중에 암기하실 때는 허가 신청 받으면 며칠요? 15일. 허시고 이렇게 암기하신다고. 군사기지만 30일 그것만 체크하면 나머지 15일짜리다. 허가 규정 위반 시 제재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감옥 가야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허가 대상은 과태료 처분은 신고는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1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구역 지역이면 무효이고 징역형 벌금형이다. 그래서 허가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까? 징역형 벌금형 대상이지. 과태료 처분은 신고일 때만 과태료 처분이지. 허가는 과태료 처분하고 관계없다. 그것도 기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내용입니다. 1월 달에.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나 없나요? 계약서 가져와라. 입금까지 할 수 있죠? 조사 결과는 보고하고. 검증 결과는 누구한테 넘기고? 세무서장.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소유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국내 부동산 소유권을 외국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V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 국내 부동산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하는 현황 보니까 60% 이상이 60%가 아니라 90% 이상이 중국인 소유야. 그런데 그게 상호주의 위배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방송에. 상호주의란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법인 정부가 중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중국법에서 풀어주면 풀어주고 있는 중국인, 중국법인, 중국 정부도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인들은 중국 법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도록 풀어놨다고. 그런데 중국 땅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어요? 토지 사용권만 취득하는 것이죠. 상호주의 위배에서 그걸 막자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신고를 해서 허가 내준 내용은 따로 관리해야 되니까 제출합니다. 신고한 청이 누구한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등으로부터 신고받고 허가 내줬다면 누구한테 올려야 되겠어요?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지사는 모아서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이런 걸 나중에 1월 달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합쳐가 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많은 것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여기도 크게 나누면 절차가 두 개입니다. 어떤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인가? 허가구역 지정 절차. 두 번째는 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면 허가 대상 계약이면 허가를 받아야 할 때 허가 절차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문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떤 지역에 지정할 것인가? 일단 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투기. 토지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이면 규제할 필요가 없는데 그 토지 거래가 투기적인 거래이면 투기는 막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지가가 정상적으로 상승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없죠. 지가가 어떤 요인 때문에 급격히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하고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겠다. 그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그러면 이렇게 엑소표 쓸 줄 아시면 되겠죠. 시군구청장은 허가구역 지정권자이다. 아주 옛날 기출문제에서 안양시 안에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 지정한다. 안양시장이 지정하겠나요? 누가요? 경기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몇 년 이내 기간 정했어요?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기출문제는 5년 넘는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X입니다. O 보고 O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 성격이 대충 봤다가는 틀리고 나는 게 이겁니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 보통 모의고사 3월 달에 보시고 시험 보고 나올 때 기분은 공부 조금밖에 안 했는데 80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오신다고? 매기 보니까 몇 점이야? 30점은 30점. 7.5 이렇게. 세 문제. 느낌상으로 너무 쉽게 보이는 게 이 과목이에요. 근데 꼼꼼하게 함정 체크 안 하시면 이게 왜 틀린지도 모르고 처음 공부한 사람은 이상하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인데 어떤 경우에는 시도지사는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게 된다. 서울시장이 지정하면 돼요? 남의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지정하면 되겠어요? 서울시 땅도 있잖아요. 그때 누가 한다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할 때는 국토부 장관. 경기도 안에 일부 지역을 지정한다. 누가? 경기도지사.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 최근 개정법이 이겁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일정 사항을 특정해서 이 경우에만 허가받으십시오라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죠, 지금? 허가 대상자, 외국인 포함해서 허가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쪽 있다면 어떤 사람을 허가받도록 하겠다. 허가 대상 용도하고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 한 개 지문 그냥.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 시도에서는 허가 대상자 외국인 포함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개 지문. 자, 그러면 투기가 성행 우려가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면 그 지역은 구체적으로 국토계획법 공법 시간에 공법은 재밌죠? 무조건 재미있어야 됩니다. 선생은 괜찮고요? 국토계 여기 이제 안양에 이제 김창원 선생이 수업하시잖아요. 제가 부산 쪽하고 대구 쪽에서 에듀윌 강의할 때 부산 해운대 분인가 이제 자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지방 선생들이 서울 선생보다 낫겠나 이렇게. 부산의 해운대 수강생이 그러면 여기 있으면 뭐 경기도 선생이 서울 선생보다 낫겠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올해가 선생 중에 최강입니다. 전국에 있는 회사 중에 여기가 최강이야. 동영상을 보시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생들 이렇게 평가가 선생들이 많이 영입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중개사법이야 뭐 아무나 가르치니까요. 아무나 가르치는 게 중개사법. 그래서 시험 끝나고 저한테 옛날에는 선생님 저 중개사법 선생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해봐라 그래. 자료 다 줄게. 연락이 없어요. 어쨌든 가르치기가 쉬운 과목 이 과목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단점은 6과목을 다 조금씩 알고 있어야 돼. 특히 민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민법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 각종 계획을 배우신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배우시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투기가 있나요? 계획이 없는 지역. 계획을 수립했단 말은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다. 계획대로 개발하겠다 그 말 아니야. 계획이 없는 지역은 땅값이 오릅니까? 그 나중에 실무가심 증을 따고 실무가시면 먼저 공부를 뭘로 해야 되는가?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2030 또는 2040 광역도시계획이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안양 경기도 가면 이게 책이 밖으로 유출될지 몰라도 거기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광역도시계획만 수업하는 실무선생이 있습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어. 관심 있는 지역만 봐서 도로가 어떻게 앞으로 나올까 이게 다 돼 있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 나중에 토지하시는 분 만나시면 길 따라 다닙니다. 도로교통된 데 가보자 이렇게 해요. 도로교통된 데 보니까 다 퍼볼판이야. 도로는 4차선이야.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뭔 도로를 이렇게 넓게 닦아놨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얘기해 농담으로 여기 뭐 동네에 국회의원 출신이 있겠지 이렇게 말도 안 해. 그거 아닙니다. 길이 개통되어 있다 그 말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따라다니셔야 돼요. 놀러 갈 때
뭐 쓸데없이 도로가 넓네 이래 하면 안 돼. 이제 공부한 사람은. 아, 이 동네 앞으로 땅값 모르겠네 이렇게 해야 돼. 그 어떻게 하노? 공부하면 안다 이렇게. 두 번째, 법이 새로 제정되고 있던 법을 개정하고 있던 법을 폐지해서 법에 있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또 뭐요? 해제됩니다. 쉽게는 이 임야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로 묶이는 때하고 개발 제한 구역에 있다가 풀 때하고 어디가 투기가 있나요? 그린벨트로 묶일 때 이거 땅 투자합니까? 그린벨트로 묶는다 그 말은 없던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겠다 그 말 아니야? 규제가 강화되니까 여기는 투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하면 안 돼요. 행위 제한을 풀 때 그때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발 사업이 있는 동네입니까? 없는 동네? 있는 동네입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투기가 있고 이 지역은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 때문에 투기가 있고 뿐만 아니고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이 지역 안에서만 투기가 있나요? 인근 지역까지. 인근 지역. 이런 게 함정이에요. 투기가 성행 우려가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것을 풀면 이렇게 해요. 계획이 수립 변경,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그 다음에 개발 사업 진행 중 예정 인근 지역인 때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요건은 배우셨고 그러면 허가구역 교재가 허가구역 지정 절차는 최초 허가구역 지정하든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최대 5년이죠. 지정기간 끝나서 규제가 더 필요하면 재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 축소하거나 해제할 때 공통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국토계획법 시간에 나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있죠. 심의를 거치고 심의한 내용을 공고하고 통지하는 요건 최초 지정, 재지정, 일부 축소, 해제는 똑같습니다. 공통 절차.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지정하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할 때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심의 거쳐서 최초 지정이 되었다면 심의한 내용은 공고가 되어야 되고 공고된 사항은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시도지사 지정했겠죠.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자는 아닌데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 불허가 처분은 누가 하겠어요? 시군구가니까 허가관청이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지정공고, 심의에서 지정공고한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좀더 나오겠지만 시도지사 거쳐서 누구한테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지정했다면 상급기관이 국토부 장관에도 통지하고 누구한테? 결국 공통은 여기에 통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양시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관할 지역 내 어느 지역에 허가구역 지정되었습니다. 통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어디 갑니까? 등기소에 가겠죠? 그럼 등기관도 내가 지금 관할한 이 지역에 허가구역 묻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 첨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최근 시험에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등기소장에게도 통지한다는 겁니다. 등기소장에 통지할 때 누가 통지하는가? 누가 통지한다고요? 지정공고사항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통지하지. 기출문제에서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 시도지사가 등기소장에 직접 통지한다? 안양시 등기소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밥 같이 먹을 일이 없어요. 급이 완전히 달라. 누구하고는 같이 밥을 먹어요? 안양시장이 등기소장한테 전화해요. 오늘 비도 오는데 칼국수 난 걸로 하자.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안양시장이에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직접 등기소장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청장이에요. 통지했다면 시군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에 이 지역이 허가구역이 정되었습니다라고 공고하고 열람해야 되겠죠.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하고 며칠간? 15일간 열람할 수도 해야 한다. 이것도 숫자니까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 나중에 암기할 때 치시고 이렇게 암기해요. 어쨌든 15일짜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이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심의 거쳐야 되죠? 자, 요거 최초 지정과는 달리 재지정에서 특이한 절차 요거 한 개 있기 때문에 여기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간다. 규제가 필요하다. 다시 지정한다. 재지정할 때도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죠. 심의 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합니다. 심의 전에 밑에 있는 두 사람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여기 중요해요. 여기는 의견 청취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초 지정, 재지정, 일부 축소 해제가 똑같이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은데 재지정할 때는 심의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특이한 겁니다. 기출문제는 당연히 지정하는 때 의견 들어야 한다. 지정할 때는 의견 필요 없거든요. 심의 공고 통지하면 돼요. 뭐 할 때만 의견 들어야 한다? 재지정일 때만. 똑같이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했다면 공고하고 시도지사 거쳐서 누구한테? 시군구청에 통지하면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통지하고? 등기소장에 통지하고 공고하고 이러면 똑같다는 겁니다. 시도지사 지정할 때 똑같아요. 이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재지정할 때 밑에 있는 누구, 심의 전에 누구 의견 들어라? 시군구청장의 의견 정치는 재지정할 때만. 이게 특이한 것이니까 나머지 통지하고 공고 열람은 똑같아요. 자,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인데 실태조사해 보니까 거래가 안정이 되었어요. 가격도 안정이 되고 투기가 없더라. 그러면 지정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해지할 수도 있고, 허가구역 지정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쪽 지역은 거래가 조기에 안정이 되었어요. 지정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일부라도 축소시켜줘야 활발하게 거래할 거 아니에요. 허가받을 필요 없이. 그러면 일부 축소나 해제인 경우에도 똑같이 뭐를 한다? 심의 거치고 공고하고 통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뭐였어요? 투기 성행 우려, 집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정했죠. 그 사유가 없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거래가 안정이 되고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없었다 인정되거나 한 개 끊으시고 밑에 있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했는데 안정이 되었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해제시켜달라고 일부 축소 요청 이유가 있다고 뭐?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일부 축소해야 한다.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허가구역을 심의 거쳐 지정했다면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될 것인가? 자, 심의 거쳐서 허가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었어요. 이미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허가받도록 하는가?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 그러면 바로 허가받으십시오 해버리면 토지 소유자를 너무 규제하니까 일정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말. 지정은 이미 되었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언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5일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시험은 5일을 잘 묻지만 이것 때문에 틀린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5일 후?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입니다. 기출문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후 이렇게 나와요. 숫자는 어차피 알게 되니까 앞에 기산점 언제부터를 잘 체크하시라고. 그럼 지정이 되었고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5일 후부터는 뭐?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토지 소유자이면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부터는 이제 허가받아야 되니까 그 전에 팔아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 전에 계약을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이제 어떤 계약을 한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허가 대상은 단독문제 나온 것이 한 개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요거부터 보시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을 정하고 있어요.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무조건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기준 면적을 60, 150, 200, 60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일 때만 허가받으십시오. 법에서 이 기준 면적을 정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은 요 면적 초과할 때만 허가받아야 한다 원칙인데 다만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거래가 뜸한 지역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있고, 허가구역을 묶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투기가 확 몰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법에 정하고 있는 이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예상과는 달리 규제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투기가 초기에 안정이 되었거나 가격이 안정되면 이 면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예상과는 달리 투기가 확 몰리거나 집가가 급격히 확 상승하고 있다면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원칙은 이런 요인이 없다면 요 면적 초과할 때 허가받으시게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 인정되면 기준 면적의 몇 프로? 10%까지 규제를 10분의 1까지 줄여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몇 배로 늘려서 3배로 늘려서 완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 10% 이상 300%까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에서 주거지역이 지금 기준 면적이 얼마입니까? 60인데 국토부 장관이 기준 면적의 200%로 정했다 이렇게 나오면, 주거지역에서 200% 나오면 주거지역이 60이죠. 200%니까 2배니까 120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계약해야 되지만 120 초과할 때부터 허가받으십시오라고 면적을 늘려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투기가 확 몰린 지역이다. 상업지역 기준 면적의 20% 이렇게 정했어요. 상업지역은 기준 면적이 얼마? 150이죠. 150에 20%니까 30까지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지만 30 초과할 때부터 허가받으십시오라고 면적을 줄여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면적을 늘려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요게 최근에 개정되어서 요게 단독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요 10%, 300%를 계산할 줄 알겠죠? 그러면 다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일 때 허가받아야 합니다. 60, 150, 150, 200 이하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 종료 관계없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는가? 뭐하고 뭐에 관한 계약일 때만?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관한 계약. 지상권은 나중에 민법에 쓸 것입니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수목, 입단,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중에 지상권 배우시면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최장 기간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어요.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계약, 지상권에 관한 계약만 허가 대상이지, 허가구역 내 기준면적 초과해도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전세권이나 저당권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과 관계없고 지상권과 관계없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계약하게 되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계약, 매매 계약, 또 교환 계약. 소유권에 관한 계약은 이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계약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겠죠. 그럼 이 계약은 다 허가받아야 되는가? 한 번 더 조건이 유상입니다. 대가를 받고 설정 이전한 유상 계약일 때만. 그러면 정해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인 정해는 허가받지 않고 체결이 되고, 토지에 대하여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허가받으십시오. 그 말이죠. 계약에서 등기할 때 뭘 가져오라고? 허가증 가져오라고. 그러면 기준 면적 초과는 토지는 맞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맞지만 계약이 아니면 허가받는다. 상속이나 경매는 계약입니까?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경매에 넘어왔다. 경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허가증 제출해야 한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본등기할 때뿐만 아니고 예약도 허가받아야 한다니까 본등기할 때뿐만 아니고 모임 때도 가등기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허가 구역이 지정되고 허가 대상 계약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허가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허가 구역 지정 절차하고 허가 절차가 시험에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은 거의 뭐 집중이 몰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여기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허가 신청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허가 관청이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으면 15일 이내 세 가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선매협의라고, 선매란 말은 AB가 매매 계약해서 토지 팔려고 허가 신청을, 계약하기에 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럼 별 다른 내용이 없으면 시군구청장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허가 처분하든지 불허가 처분하면 되는데, 그 토지가 개인이 가져가는 것보다 국가가 더 필요하다, 공익사업용으로, 그러면 먼저 선자니까 먼저 국가기관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매협의제도입니다. 계약 당사자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면 당사자가 취득하지 못하고 누가 먼저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우선권 주겠다는 것이 선매협의입니다. 출제가 잘 안 되었다가 요즘 경향에 따라 안 됐던 부분을 다시 내는 게 이겁니다. 선매협의 대상이 되어서 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며칠 이내에 통지하라고. 15일. 이런 경우 아니면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하면 허가 처분하고 허가증 발급하든지,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 사실을 통지한다. 며칠 이내에요. 3개 중에 한 개를 해야 한다. 그런데 15일 이내에 선매협의 사실 통지도 안 하고 허가 처분도 없고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가 없다. 일을 안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나요? 불허가로 간주하겠나요? 허가로 간주하겠나요? 15일 끝난 다음 날부터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허가로 간주되니까 지체 없이 뭐 발급하라고? 허가증 발급. 이게 큰 내용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단 말은 허가 신청서가 있다 없다? 허가 신청서 가져오라고. 자, 여기는 특이한 게 이게 단독 문제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개업공용회사가 중개해서 매매 계약서 교부했다면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용회사에서 신고해야 한다 말이 있겠죠.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는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허가 받습니까? 매매 계약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증이 나오면 그때 매매 계약에서 가져가라 그 말이니까, 여기는 허가 신청서에는 개업공용회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수가 없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의 인적사항만. 이것도 시험에 구체적으로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인가 아닌가는 아직 단독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허가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뭡니까? 투기를 적겠다는 거죠.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겠다.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는 안 되니까 네가 실수요자인 거래인 때만 내가 허가증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내 관할 지역 내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해서 뭐로 이용할 건지 적어오라고. 농사 지을 겁니다. 실수요자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내가 살 집을 지을 땅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맞죠? 그러면 두 번째는 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 허가 대상 토지를 네가 취득할 때 그 돈을 어떻게 구해올래? 자금 조달 계획도 적어오라고. 그러면 허가 신청받으면 며칠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듯이 4번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 없거나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도 없고 선매협의 사실 통지도 없으면 15일 기간이 끝난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허가 불허가 간주되니까 허가증 발급해야 한다. 방금 전에 보셨죠? 토지 거래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원칙은 허가 대상인데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예외 조항들을 시험에서 물을 수밖에 없겠죠. 자, 토지에 대하여 거래 계약할 때 허가증이 필요하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는 계약 이단이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개인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 박탈시키는 거, 수용은 계약입니까? 아니니까 허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세가 밀리고 지방세 체납 처분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공매입니다. 사상관리공소 공매는 계약이다.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도 계약이 아니니까 토지 거래 계약할 때 허가 필요합니다. 거래 계약이 아닌 수용, 경매, 공매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외국인 특례조항 배우셨나요?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있었죠?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허가
대상 구역적이 있고 지금 표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하고 중복될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중으로 또 군사문화 유산 생물 생태에 또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고 외국인이 군사문화 유산 생물 생태 구역 지역 보고 허가받았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 내용이에요.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 이거예요.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의제는 앞에 상기 보셨습니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받아야 됩니까? 검인받은 것을 본다 했듯이 토지거래 허가증이 나왔다. 그럼 등기할 때 허가증만 제출하면 되지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뭐이다? 농지인데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농지법 내용인데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등기되는 게 원칙인데 그 토지가 어디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이미 뭘 받았다면 허가받았다면 등기 신청할 때 뭘 가져가면 되고 허가증 가져가면 되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최근 시험에 허가받았습니다. 본다. 오 틀렸다 그 말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로 간주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간주해 주겠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지만 허가받은 계약이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하고 이미 허가증 나왔죠? 그럼 매매 계약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신고는 예외가 없으니까 허가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면 뭐는 반드시 하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계약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도 감옥 가야 됩니다. 허가받지 않았다.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면 2-100분의 2년 이하 징역 100분의 30 이하 벌금형.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는 2-2고 이거 나중에 비교하셔야 되고요. 선매협의 절차는 기본 내용만 봅시다. 시험에 잘 안 나왔다고 요즘에 조금씩 다루는 부분. 국가기관이 먼저 매수할 수 있는 토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토지거래 허가받았다면 실소유자를 허가받았다면 실소유자 입장에서 지가 이용해야 되죠. 자기가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그 말은 법을 위반한 상태의 토지가 허가 신청 들어오면 시군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에 대해서 매수를 원하는 국가기관이 있으면 먼저 매수할 자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기로 할 수 있다. 이게 선매협의 제도예요. 이 정도만 하시죠. 선매협의는 1월달에 진도 나올 때 보시고 선매협의 대상, 선매 나오면 수용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보다 국가기관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우선권을 주어서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몇 개가 있다? 2개.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토지인데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토지 2가지 하나여 선매협의 대상입니다. 그 정도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해서 허가증이 나왔다. 그 말은 실수요자이고 요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증 내줬다. 만약에 자기가 거주할 실거주 목적인 주택을 지을 목적이다. 실수요자 맞죠? 그러면 집 지으라고. 집을 지어서 이용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 이용 의무가 있다. 토지 이용 의무는 2군데 관계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서 암기도 하셔야 되지만 한 개 더 관계가 있어요. 토지 이용 의무는 몇 년 범위에서 취득했다면 5년 범위 내에서 용도별 2년, 4년, 5년을 정해줄 테니까 그 기간만큼은 네가 반드시 실소유해서 실제로 네가 소유점에서 쓰라 그 말입니다. 대부분은 몇 년인가? 2년입니다. 이전에는 3년짜리도 있었는데 3년짜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 토지 이용 의무에 관련된 연결이 잘못된 것인데 3년 하면 다 틀렸다. 대부분은 2년입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복지, 편의시설, 그 다음에 농업, 업, 축산업, 입업 이게 다 2년이에요. 4년짜리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공통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몇 년? 4년. 5년짜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데 국토기획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도 안 되고 공작물 설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공법으로 표현하면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그냥 둬라 그 말이죠. 현상 보존 목적이니까 몇 년? 5년 동안 네가 가지고 있으라고. 요 기간은 취득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기간 내에 팔아먹지 못한다고. 그러면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지나면 팔아먹을 수 있다. 4년 지나면 현상 보존 목적으로 취득해서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계 있는 것이 요 기간 내에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자, 토지 취득한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 발생되었죠. 의무 위반 발생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기회를 줘요. 니는 네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용지를 취득했는데 왜 풀만 자르고 안 쓰고 있나? 의무 위반이니까 일단 네가 원래 취득한 목적도 쓰라 하고 명령을 한번 때려요. 이행명령이랍니다. 이행명령은 뭐로 해야 되고? 문서로 해야지. 기출문제는 구두 또는 문서에서 틀리지 뭐. 몇 개월 시간 주고? 3개월 이내. 그러면 이행명령을 받고 원래 취득한 목적대로 서게 되면 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줄 수가 없죠.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주겠다는 것이 뭐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 나왔던 것은 의무 위반이 있으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뭐가 있은 다음에? 이행명령이 있은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이행명령은 뭐로 해야 되고? 셋째 줄에 문서로 해야 되고 3개월 이내. 그 다음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3개월 이내에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뭘 부과하겠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뭐에 100분의 10 취득가격인 실거래가 매매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그래서 시험에 10%, 7%, 5%는 어떤 경우인가? 이걸 시험에 물어요. 취득했는데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풀만 자라고 있다. 투기 목적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0. 취득한 다음에 자기가 실수유예 등에서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세를 놓고 있다. 두 번째 나쁜 놈. 100분의 7. 세 번째는 허가받아 취득한 자가 쓰고 있는데 원래 취득한 용도는 농업용으로 취득했다면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받고 싶으면 허가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없이 당초 이용 목적을 임의로 지가 변경해 쓰고 있으면 100분의 얼마? 5. 나머지 방치, 임대, 임의 변경 빼고 나머지 사유면 100분의 7. 이게 숫자 개념이니까 시험에 종종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 개만 더요. 이거. 방금 전에 토지 이용 의무 기간 2년, 4년, 5년이 있었죠. 요 기간 내에서는 처분하지 못하죠. 요 기간 지나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요 이용 의무 기간 내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100분의 10, 7, 5를 부과하는 것이지 이용 의무 기간 2년, 4년,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최근에 2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늘 나오는 질문이 이거 6번.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했다. 농지를 취득했는데 처음에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행명령 드렸는데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그러면 뒤에 나올 질문이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명령을 농사 짓고 있으니까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다음에 명령을 이행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만약에 원래 취득한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이 떨어졌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만약에 법에서
이행강제금이 몇 번 부과되어도 한 번만 나중에 이행하게 되면 앞에 부과된 것은 이행강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이행했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없애야 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뭐 징수해야 한다. 여기 잘 나와요. 불허가 처분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불허가 처분 받으면 못 팔아먹으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매수 청구란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매수 청구한다는 말은 네가 불허가 처분해서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못 팔아먹으니까 국가기관 중에서 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여기까지가 허가구역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허가 취소부터 암기사항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봅시다. 욕받네. 자, 여기서부터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314페이지네요. 위에 외국인 특례조항 해야 되는구나. 기계치라서 뭐 다루는 게 자, 외국인 특례 조항은 일단 뭐는 빼고 매매는 빠집니다.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매매는 제외라고 적을 줄 아셔야 돼요. 매매 제외 적을 줄 아시고. 자, 적용 범위는 외국인 등은 앞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외국 법인은 나중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면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외국 법인 사원 구성원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이상 해봤죠? 이게 신고하고 허가가 중요하니까 상호주의란 말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방금 전에 중국 사람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제한하고 있으니까 상호주의 위반된다 그 말입니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의 국민은 같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것이 상호주의입니다. 풀으면 같이 풀어주고 금지하면 같이 금지하겠다. 그것이 상호주의. 토지 취득, 허가. 구역지역이 중요합니다. 군사, 문화, 유산, 생물, 생태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 군사기지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이번에 추가된 게 이의입니다.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른 보호물 보호구역 내 토지도 허가 대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군사, 문화, 유산, 생물, 생태, 구역 지역일 때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자, 여기에 바뀐 겁니다.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종전에는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구역지역 관계없이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십시오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더란 겁니다. 어디가요? 1항 1호가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협의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그때 며칠? 요것만 30일. 나머지 문화유산 생물생태 나머지는 며칠? 개정법입니다. 자, 한 개 더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1호에 따른 기간 30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며칠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30일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기억하시면 돼.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며칠 이내예요? 15일. 자,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받았단 말은 방금 전에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구역지기도 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정복되어 있다. 그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면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구역지기에 대해서 다시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토지 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나면 외국인 특례 조항에 따라서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에 대해서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2번, 3번 나왔던 질문. 허가 대상 구역 지역이면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뭐? 무효다.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무효 적을 줄 아시고. 과목 갔다 와야 되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나중에 암기사항이고요. 자, 사후 신고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은 빼고 매매 계약은 제외라고 다시 적으시고 매매 계약은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빠지니까 이거 빼고 자, 계약인데 뭐는 뺀다 그랬어요? 매매는 빼고 그럼 어떤 계약? 교환 계약이나 정여 계약인데 보통 정여가 시험 나옵니다. 그럼 계약 체결한 날부터 이게 며칠? 60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하여 매매 계약하여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신고를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별도 신고할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특례조항에서 신고는 매매 빼고 나머지 방법이니까 매매 계약을 해야 30일 신고했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계약 외에는 상속 경매가 대표적이고 취득한 날부터 얼마? 나머지는 몇 개월입니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대한민국 국민 법인 소유였다가 국적이 바뀔 수 있다 없다? 국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 싶다.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하여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별도 특례 조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여기 시험에 2번,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크게 지정 절차하고 허가 절차만 좀 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춘 때 허가구역 지정한다고요? 투기, 적인 거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고요? 누구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시군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몇 년 이내? 5년 이내입니다. 이내 기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이 있는 동네입니까? 계획이 없는 동네? 계획이 있는 동네. 계획이 수립
변경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강화입니까? 완화? 완화 풀 때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 강화 X축을 줄 아시고. 개발 사업이 있다 없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도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뿐만 아니고 어디까지? 인근 지역까지. 지정권자가 최초 지정, 재지정, 일부 축소, 해제는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다 그랬죠. 뭐만 유의하시라고? 재지정할 때만 유의하시라고. 자, 최근에 추가된 것이 허가 대상자 용도와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요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허가 대상자 외국인 포함하고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한 개 지목. 지정 절차는 계략적으로 먼저 적으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구역 최초 지정, 재지정, 일부 축소, 해제는 공통으로 심의 거친다. 심의한 내용은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고 누구한테 통지한다? 시군구청장이 통지하면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통지하고? 등기소장이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은 공고하고 열람한다. 그죠? 요건 공통이다. 한 가지만 재지정만 유의하시면 돼요. 자,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데 다시 지정하겠다. 나오면 심의 전에 국토부 장관이었다면 시도지사하고 누구? 시군구청장 두 사람이 다 의견을 드려야 되고, 시도지사 지정했다면 밑에 있는 누구?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 심의 전 의견 드려야 한다 할 때는 최초 지정도 필요 없고 축소 해제는 의견 청취 필요 없고 오로지 뭐인 때만? 재지정인 때만. 일부 축소 해제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뭐 인정되거나 축소 해제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뭐 인정되면 지체 없이 축소 해제하여야 한다. 이때도 생략된 말이 심의는 거친다 안 거친다? 지정, 재지정, 일부 축소 해제 공통은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다니까요. 생략된 말입니다. 기출문제는 일부 축소 해제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있다. 암기하셔야 되죠. 요 면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가 있다 없다. 다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 나면 기준 면적이 몇 프로? 10% 이상 몇 프로까지요?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자, 쭉 넘기시면 허가 신청, 허가 절차에서 허가 신청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누구? 허가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부터 들어가야지. 누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개업 공용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투기가 성행하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도 신고서 적어와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니까 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허가 신청서에 들어간다. 그죠? 어떤 금액도 적어간다고요. 허가 신청할 당시에는 매매 계약한 다음입니까? 매매하기 전인가요? 전이니까 예정 금액. 당사자 합의한 예정 금액.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몇 가지 일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매 협의 대상인 사실을 통지하든지
적합하면 허가 처분한 허가증 발급하든지,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하든지.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다만 허가 신청을 받고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나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뭐 대상이 되었다고? 선매협의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15일 기간 이내에 허가 처분,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다. 일 안 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허가로 간주합니까? 불허가로?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니까 뒤에 허가증 발급해야 한다. 그지? 선매협의 대상인 토지는 뭐하고 뭐다?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아 취득했는데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은 토지일 때만 선매협의 대상이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시험에 이게 선매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이걸 시험에 안 물은 적이 있다. 이건 나중에 암기 코드에서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흰머리 만들지 마시고. 토지거래 허가 요건은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실소유자 인가 중요하고 목적이나 면적,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입니까? 325페이지. 토지 이용 의무가 있단 말은 실소유자로서 네가 사용하겠다고 허가증을 내줬다면 취득한 목적을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2년, 4년, 5년이 있다. 3년짜리가 있다 없다. 3년은 X입니다. 이용 의무 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으면 뭘 부과하겠다고? 이행강제금.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5년짜리는 일단 몇 년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5년 범위에서. 그러면 허가받은 사람이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예외사항은 나중에 하시고 나중에. 자, 이용 의무 기간 2년짜리가 대부분이다 그랬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부터 편의, 대체, 그 다음에 농업, 임업 다. 4년짜리는 뭐가 나옵니까? 사업을 시행한다. 4년짜리요. 박스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기도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 나오면 4년. 5년짜리는 뭐예요?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되는 현상 보존 목적이면 몇 년? 5년. 요 기간 내에 취득한 사람이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일단 이행명령을 때려요. 이행명령을 먼저 때립니다. 이행명령은 뭐로 해야 되고 문서로 해야 되고 기간은 얼마? 3개월 이내 기간 정했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안 한다? 해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뭐의 100분의 10?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방치는 얼마라고요? 박스의 방치는 100분의 10. 임대는 100분의 7. 승인 없이 변경했다.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 부가징수는 꼼꼼하게 했던 것이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나왔는데 의무 위반이 있으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한다.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이 아니고 최초 뭐가 있었던 날?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몇 번?
한 번, 그것도 두 번씩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뜨면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다. 명령을 이행했으니까 1.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고, 이미 부과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해야 한다. 두 개 지문.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앞에 재정 목적부터 용어 정의부터까지, 용어 정의는 다음 주 6개에서 읽어오시, 여유가 있으시면 22페이지 용어 정의는 읽어오시라고 기억대에 살려가요. 그래야 다음 주 진도가 좀 부드러워요. 뭐라 하면 말한다 있죠? 그거 읽어오시라고 22페이지부터. 자, 수고하셨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